미용실 브이로그 이후에 지금 앞머리 자르고 첫 촬영이에요. 뭔가 어색해. 저 지금 입술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물을 막 며칠 동안 안 먹은 사람 입술 같아요. 매번 바르는 히야 호호밤. 요청과 일치하는 장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너 뭐니? 시리가 오작동을 많이 하네. 오, 엄청 건조해. 일단은 집게 어디 갔지? 이거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디버든 프로젝트 시카 토너 패드를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거의 엄청 많이 썼어요. 일반 패드랑은 좀 다르게 엄청 새하얗지가 않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화장솜 같은 것들에 약간 표백제 막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하얘지는 거래요. 근데 얘는 완전 그런 거 없이 완전 모카솜으로 된 패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화장솜도 다 이런 느낌? 제가 어떤 면으로는 좀 둔한 면이 있어서 임신을 하고서도 그냥 제품을 좀 막 썼어요. 막 성분 이런 거 아예 개의치 않고 막 썼는데 제가 이 바디버든 프로젝트라는 브랜드를 알고 나서부터 조금 이 성분이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되게 공부를 하게 해준 브랜드예요. 이 바디버든 프로젝트에서 바디버든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은 화학 제품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몸 속에 쌓이는 유해물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디버든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들로 인해서 가장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임신한 엄마의 양수 속에서 엄마가 평소에 사용하는 샴푸의 냄새가 났다라는 기사도 제가 접하고서는 진짜 뭔가 저한테만 해가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제 임신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뭔가 그러면 애기가 막 샴푸 물을 먹고 있을 것 같은 막 상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경각심을 깨닫게 해준 브랜드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브리엔 엔젤리카 허브 브라이트닝 에센스. 얘는 뭐랄까 토너는 아니고 에센스인데 되게 가볍게 날아가는 에센스가 아닌 수분감이 얼굴에 착 달라붙는 그런 에센스? 그리고 이 제품도 되게 성분이 착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저의 가꿈 루틴을 좀 간소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스프레이 타입이라서 너무 편해요. 진짜 안 날아가고 엄청 제가 예전에 활명 스킨 엘릭서 그 제품을 정말 잘 썼었는데 뭔가 그 제품이랑 되게 결이 비슷한 제가 그리고 되게 많은 제품들을 써보고 있거든요. 바디 로션이며 기초 케어며 뭔가 되게 클린하고 성분 좋은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써보는데 써보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향이 다 강하지가 않아요. 무향에 가깝거나 아니면 거의 약간 아주 약한 풀냄새 같은 느낌? 그 정도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써보려고 하기 때문에 앰플까지만 발라줄게요. 바디버든 프로젝트 수카 앰플. 되게 은은해요. 건강한 향. 저희 남편도 원래 엄청 진짜 로션도 발라라 해야 한번 바를까 말까 하던 사람인데 제가 뭔가 이런 바디버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주입식으로 강요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옆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저 바디로션을 발라주다 보니까 바디로션도 진짜 금방 써서 되게 다양한 제품을 이제 오빠가 많이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항상 이 제품은 뭐가 있어? 없어?를 물어보고 딱 쓰면서도 이건 진짜 깨끗한 제품이다. 이제 뭔가 향을 맡아서 맞추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요즘에는 딱 세수하면 이 패드로 얼굴을 싹싹 닦은 다음에 여기다 탁탁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앰플 바르고 막 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고 있어요. 너무 웃겨요. 자, 일단은 메이크업에 들어갈 거니까 확대를 살짝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잘 안 써본 제품들을 좀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머리를 좀 변화를 주고 나서 되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나 봐요. 평소보다 더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잠깐을 외출을 해도 또 다른 옷을 입고 싶고 잘 안 바르던 컬러도 막 발라보고 싶고 뭔가 이게 참 단순한데 되게 별거 아닌데 뭔가 일상에 작은 변화가 된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합니다, 머리 한 거. 오늘 베이스는 정샘물 마스터 클래스 레디언트 쿠션 바닐라 컬러. 제가 정샘물 쿠션 데일리로 이거 정말 잘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 새로 나온 건가 봐요.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써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뭔가 이 정샘물 제품은 컬러도 엄청 차분하고 적당히 커버력도 있으면서 너무 두껍지 않게 발리는데 촉촉하고 지속력도 되게 오래가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샵에 가면은 파운데이션을 보통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 선생님들마다 뭔가 그 꿀 조합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들 많이 발라주시는데 정샘물은 이 쿠션으로 베이스를 깔아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촬영하거나 이럴 때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신기했어. 쿠션으로 베이스 깔아주는 데를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웨딩 고객님들이 오셔도 저 쿠션으로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괜찮네.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1번 라이트 베이지. 컬러가 딱 차분할 것을 알고 좀 밝은 걸 가져왔어요. 밝혀주려고. 오늘은 조금 화사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부를. 이마가 잘 안 보이니까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돼서 좋네요. 살짝 화사해졌죠? 그다음에 쉐이딩을 해줄게요. 이거 한동안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딱히 이렇게 쓸 일이 없었네요. 광대 아래쪽 살짝 턱, 코. 그러고 보니까 이걸 가져오면서 스펀지도 안 가져올 수가 있지? 정신. 아이고, 제가 여기 코가 매부리여가지고 이쪽을 살짝 더 잡아줄게요. 여기 눈 앞머리. 코랑 연결되게. 손으로 살살 해볼까 봐요. 제가 최근에 그런 이제 성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제로 웨이스트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시는 분들 유튜브도 정말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니멀리즘까지 되게 요즘에 되게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되게 힐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매일매일 오늘은 어떤 안 쓰는 것들을 비워볼까?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거를 좀 재활용해볼까?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좀 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안일에 더 뭔가 재미를 갖게 된 거예요. 지루한 이 코로나에 갇힌 제주 생활에 뭔가 한 줄기 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그거에 흥미를 가지고서 무소유의 경지에 이르게 될까 이러던 찰나에 이제 되게 급하게 촬영이 잡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다녀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간 김에 이제 머리도 하게 됐던 건데 일단은 쉐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스잽 지 팔레트. 계속 너무 예뻐서 써봐야지 했었는데 처음 쓰네요. 완전 그레이 컬러.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촬영인데 바깥 촬영인데 뿌리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그냥 뭐랄까 제가 저의 가꿈을 막 포기해버려서가 아닌 엄마가 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번씩 되게 진짜 여기 막 뿌리 너무 많이 자라고 막 이래서 뭘 해도 막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제 겉모습이 만족이 안 될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를 하긴 했었는데 촬영장에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완전 무슨 천연 염색 이런 게 따로 있다고는 들었어가지고 그런 건가 했었는데 병원에서도 다 허락해 주시고 해서 그 분께서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난
뭔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나 이러면서. 근데 더 결정적인 계기는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아기를 낳아서 제가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유 수유할 때는 빨간색 김치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적어도 가을, 겨울에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좀 어두운 걸로 뿌리가 다시 자라더라도 좀 그 전처럼 경계가 심해지지 않게 염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한 컬러로 이렇게 끝에, 꼬리 끝에랑 눈 앞머리랑 그리고 이제 32주가 지나가면은 소견서를 가지고 가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대요. 그리고 36주가 지나면 소견서가 있어도 탈 수가 없고 근데 제가 딱 31주에 서울에 가게 된 거여서 이제 서울에 가는 것조차도 저는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이제 아기 낳고 키우고 서울에 가려면은 가을쯤에나 갈 수 있을까? 너무 갓난 아기를 데리고 막 비행기를 타는 거가 아직은 그게 괜찮은 건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최근에 저의 관심사가 이제 막 바디버든 줄이기, 제로 웨이스트, 미니멀리즘 막 이런 거였어서 되게 물욕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서울에 가가지고 물욕이 막 올라오니까 아주 쇼핑을 잔뜩 하고 왔습니다. 합리화를 하면서 나 이제 언제 또 올지 모르고 이제 앞으로 일하고 아기 보고 해야 되니까 나에게 미리 보상을 해주자 이러면서 그다음에 오늘 라인 먼저 그려줄게요.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929 젤 아이라이너 약간 브라운 애쉬 컬러인데 점막은 이걸로 채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블랙기가 도는 제품으로는 꼬리를 그려줄게요. 너무 블랙으로 다 해버리면 눈이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새로 구입한 것들 찍어볼까 하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하울 이런 거를 정말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안 하던 거를 해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저는 제가 예전부터 전 결혼을 하면은 보통은 뭔가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나는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하고 살아야겠다. 물론 어느 정도의 희생하고 감내할 것들이 있지만 최대한 나를 잃지 말자.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와이프가 아닌 나 자신도 있다는 걸 잊지 말자. 뭔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막 결혼을 하고 보니 저도 모르게 이제 아기 엄마인데 그런 건 좀 그렇지 않나? 뭐 저런 건 좀 그렇지 않나? 뭔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다시 정신을 확 차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 첫 차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그 첫 차를 구매할 때도 나는 첫 차를 딱 어떤 거를 사야지 라고 했던 차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차가 이제 필요해서 사려고 보니 굳이 제주도에서 그런 차를 사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가방에 돈을 쓰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되게 사치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른 거니까요. 돈을 투자하고 싶은 분야가 다 다를 텐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차였어요. 뭔가 차는 좀 좋은 거를 타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서 이번에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임신을 안 했으면은 전 서울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 차를 샀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결혼하고 지금 이제 아기가 나온다는 이유로 그 차는 뭔가 사치스러운 것 같고 뭔가 그냥 욕심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엄청 주저를 많이 하다가 아니지 물론 이제 젤리도 같이 타야 되는 차기 때문에 막 안전하지 못하다거나 그런 차였으면은 당연히 고민을 안 했겠죠? 원래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놔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살 것 같은 느낌? 뭔가 하여튼 이렇게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문제예요, 문제.
내 능력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아주 든든합니다. 이렇게 눈 앞머리 살짝 하고 아유. 그다음에 마스카라는 릴리바이 레드 929 인피니트 마스카라 롱앵컬. 그리고 제가 방금 사용한 아이라인이 제가 아까 여기다 이렇게 테스트하고 리퀴드 솜으로 손까지 씻었는데 지워지지 않았어요. 진짜 지속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마스카라도 진짜 잘 안 바꾸잖아요. 투쿨포스쿨이랑 클리오 이렇게 두 개 진짜 거의 그렇게 두 개만 쓰는데 얘도 진짜 좋아요. 그다음에 언더 너무 과하지 않게만 그려주고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컬러. 제가 이 브로우 펜슬도 베네피트 거만 진짜 너무 주구장창 써가지고 이번에 서울 갔을 때 제가 브로우 펜슬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샀는데 뭔가 오랜만에 좀 다른 거 쓰니까 기분도 좋고 제품도 괜찮아서 요즘에는 이거 쓰는 것 같아요. 오늘 블러셔는 되게 강하지 않게 해줄 거예요. 에르시 치크 피니쉬 볼터치.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앞볼 위주로. 살짝만 한다더니 점점 강해지고 있어. 그 다음에 대망의 립이죠. 오늘 립이 완전 포인트여가지고 완전 레드로 발라줄 건데 일단 먼저 이 어뮤즈 립 펜슬로 뭔가 외곽을 좀 깔끔하게 따준 다음에 그다음에 안은 좀 더 딥한 조르지오 아르마니 405번 이 컬러로 메꿔줄 거예요. 봐봐, 아까 진짜 듬뿍 발라놨잖아요, 립밤. 그새 다 먹었어요. 그래서 바르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만약에 좀 많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한번 닦아내고 하셔야 될 거예요. 외곽은 너무 또렷하지만 않게 스머징해서 오버립으로. 반대로 이거 먼저 바르고 바를 걸 그랬는데 너무 추하다. 좀 차가운 레드로 가져올까 이런 조금 따뜻한 걸로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이로 선택했는데 괜찮네요.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이 이것도 벨벳 제형인데 막 엄청 매트한 벨벳이 아니라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가 오늘 되게 생각했던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금방 만지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 메이크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